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통원 치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손보험은 이젠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원과 통원 시에 보장되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고가의 치료를 통원으로 받았을 경우 실손에서 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한도가 10에서 3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손을 만능이라고 여기고 병원비 결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통원으로 진행되는 고액 치료가 최근 암 치료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외래 치료를 받으면 시간도 적게 걸리고 회복도 빨라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보험 보장면으로 볼 때는 보장의 사각지대로 큰 비용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의 친척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연입니다. 한 달 전에 이 30대 여성이신 A양은 건강검진 도중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이 됐대요. 병원에서는 수술 대신 고주파 열 치료를 권했다고 합니다. 입원도 필요 없고 회복도 빠르다 보니 두말할 것 없이 치료를 바로 받기로 했어요. 치료비료는 한 번에 200만원씩 총 2번 받아 40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하는데요. 2번 통원으로 치료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A양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실손보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손 청구를 했다가 보장받은 보험금에 당혹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보장 내용을 모르고 실손보험만 의지했다가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세대 실손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이 비급여 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아서요. 결국 암에 대한 가장 큰 경제적인 리스크는 이 비급여 고가의 암치료비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암진단비로 내가 대체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단비는 최초 1회 한해서만 보장이 되고 소멸이 되다 보니 치료기간이 늘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특히 재발이나 전이 시에는 적절한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플랜은 2025년 5월에 출시한 정말 따끈따끈한 암치료비의 정점을 찍을 만한 획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장에 공백이 없이 모든 암에 대한 치료비를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플랜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플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암치료비 보험은 현재 정액형 암치료비를 들 수 있는데요. 암의 진단이 되고 나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으면 연 1회에서 2천만 원 한도로 10년간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최초 진단 이후부터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수술, 항암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얼마를 지출했던 건 간에 1년에 딱 2천만 원 지급되는 만큼 치료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는 가능하겠죠. 다만 위암에 걸려서 항암제도 맞고 수술까지 하고 6개월 뒤에 재발돼서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서 총 3번의 조치를 받았다고 해도 1년에 딱 한 번 2천만 원만 보장되다 보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술 따로 2천만 원, 치료 따로 2천만 원, 1년에 총 4천만 원, 10년간 4억 원을 지급하는 암 치료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에 걸려서 항암제를 맞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 역시도 연 1회 한도이기 때문에 같은 해에 추가적인 수술을 받거나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항암 치료 없이 수술만 받았다면 2천만 원만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암치료비 패키지 플랜은 보장 항목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서 충분한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먼저 보장 범위를 수술 따로, 항암 약물 치료 따로, 항암 방사선 치료 따로 나눠서 각각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항암 약물에는 1세대 화학 항암제부터 카티, 면역, 표적 항암제 등이 포함되고, 방사선 치료에는 정의적 방사선 치료, 중입자, 양성자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플랜은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보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모든 병원에서의 암치료를 보장하는 게 아닌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급에서 수술, 항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만 해당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의 플랜을 보면 일반암 치료비, 유사암 치료비, 10대 주요암 치료비, 전이암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이렇게 5가지의 암 치료비 담보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암 치료비는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일반암은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4가지의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반암 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사암종은 유사암 치료비를 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유사암 4종으로 인해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보장을 해주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도 보장한다 라는 건데요. 보험에 대해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다 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사실은 기존의 다른 암치료비 보험에서는 이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 이 2가지는 초기암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2종에 대해서는 치료비로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암 치료비 패키지에서만 보장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이어서 10대 주요암 치료비인데요. 식도, 간, 담낭, 담도, 뇌 등 10대 주요암에 진단이 되고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각각 보장해주는 담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이 10대 주요암 역시 일반암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중복 보장인 건데 괜찮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10대 주요암에 의해 보장을 받았다고 일반암 치료비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 없이 각각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간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10대 주요 치료비에서도 3개의 항목에 대해서 각각 중복해서 보장이 되니까 보장 금액이 부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다음은 전이암 치료비인데요. 질병 코드 C77번부터 79번에 해당되는 전이암에 진단이 되어서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역시 각각 연 1회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은 비급여 치료비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패키지 플랜들 중 가장 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암에 진단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내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95%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5년이 지난 뒤에도 재발이나 잔존암, 전이로 인해서 치료가 지속될 경우에는 5년을 더 연장해서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혜택은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치료비 플랜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포함한 일반암의 진단 후 전액 본인 부담에 해당하는 급여 의료비나 비급여로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지급해주는 담보인데요. 역시 앞에 다른 4가지 담보들과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들은 모두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가입 금액을 적게 가져가시더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암의 진단을 받고 10년 뒤 재발을 했든 전이를 했든 잔존을 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100세 만기로 설정했으면 100세까지, 90세 만기로 설정했으면 90세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대장암에 진단된 뒤에 비급여 표적항암제와 급여 항암방사선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일반암 치료비에서 각 3가지 항목별 가입 금액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급여 치료비 내 항암 약물 담보에서 추가로 1,000만원 합쳐서 1년에 4,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번엔 갑상선암에 진단이 되어서 비급여 수술의 일종인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유사암 치료비 수술 담보에서 가입 금액 200만원, 비급여 치료니까 비급여 치료비 내 수술 담보에서 가입 금액 1,000만원, 총 1,200만원을 받고요. 위암에 진단돼서 비급여 표적항암제를 맞고 췌장까지 전이가 돼서 추가로 표적항암제를 또 맞았습니다. 역시 비급여고요. 그럼 위암은 일반암에 해당이 되니까 일반암 치료비 항암 약물 담보에서 1,000만원, 췌장으로 전이돼서 약물 치료를 추가로 받았으니까 전이암 치료비 항암 약물 담보로 추가로 500만원, 마지막으로 항암 약물을 투여받은 게 비급여 항목이니까 비급여 치료비 1,000만원을 더해서 총 2,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반암 비급여 치료비 가입 금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을 했다면 여기에 2배 정도 더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플랜을 패키지로 구성하였을 때 30세는 남성 27,670원, 여성은 21,200원, 40세 남성은 38,250원, 여성은 27,690원, 50세는 3만원대, 여자는 5만원대 정도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이고요.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심각하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가입한 진단비 외에 소개해드리는 패키지 암치료비 플랜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에 출시된 암 치료비 패키지 플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일반암, 유사암, 10대 주요암, 전이암까지 종류별로 각각 보장받을 수 있고 중복 보장도 가능합니다. 또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시 각각 가입 금액만큼 받을 수 있어서 보장의 폭도 기존 암 치료비보다는 더 넓어졌고요. 마지막으로 보장 기간도 기존 보험들은 첫 진단 후에 10년만 보장되는 반면 이 플랜은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암 특정 검사비라고 해서 암 진단 후에 검사별로 각각 연 1회 한도로 보장하는 암 특정 검사비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장하는 암종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포함한 모든 암에 해당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즉 급여 암 검사비에 대해서는 10만원 한도로 비급여 암 검사비는 30만원, 그 밖에 NGC 검사 시에는 100만원 한도로 연 1회 1년간 최대 1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단, 이 암치료비 플랜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암치료비보다도 먼저 준비해둬야 하는 건 바로 암 진단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암의 진단만 확정이 되어도 보장되는 반면에 암 치료비는 암의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아야지만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물론 암의 진단이 되면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 한 가지 치료는 받게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암 진단비가 없이 치료비만으로는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를 구성하신 뒤에 내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선에서 암 치료비를 추가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간에 매달 새로운 보장의 보험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보장을 가진 보험들이 생겨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신규 보험들이 등장할 때는 그 상품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보험인지를 파악하는 꼼꼼한 전문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